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네.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어땠어요, 방송? 반응을 다 보기는 힘들었지만, 네. 어쨌든 유익한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려주는 방송이 전국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 네.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만. 네. 그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 있을 것 같네요. 어디요?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는 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하겠지만, 북한 제외하고 나머지, 네,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방송인데, 영어로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네. 1980년에 나왔던, 네. 거기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충 주기가 네. 60년대 한 번, 70년대 한 번, 80년대 한 번 나왔으니까 90년대 또 한 번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자, 90년대 넘어오기 직전에 89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1989년 3월 25일 날, 네. 그 문익환 목사 아시죠? 네. 이분이 방북을 했어요. 네. 그때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이었는데, 전민년? 그 약칭이 전민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민주운동하는 단체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네. 만든 연합단체죠. 여기 이제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허담 당시에 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같은 건데 네. 통일부 장관보다는 급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내각 안에는 통일부가 없습니다. 네. 그 별도의 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거의 총리급이라고 해요. 직급은. 진짜요? 예. 상당히 높은 거죠. 북한에도 내각 총리는 있잖아요. 따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각하고 별도로 그만큼 중요한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총리급의 지위를 갖는 그런 이제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허담 위원장과 4.2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합의를 합니다. 네. 이건 물론 이제 정부 간의 성명은 아닌 거죠. 네네. 이름은 남북 공동성명인데 남쪽의 어떤 민주운동의 네. 대표격인 사람과 북한의 통일운동의 대표격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를 네. 한 그런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이 맞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네. 하지만 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통일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걸 점차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의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는 그런 이제 이 연방제로 가기 위한 단계는 없었어요.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걸 하자라는 건 없었는데 여기서 이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남쪽에서는 민간 단체 대표가 간 거지만 북한에서는 어쨌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국가 기구의 위원장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북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 바로 연방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독자적인 통일 방안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통일 방안 사이에 경쟁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서는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가 됩니다. 어머나. 이걸 주장을 하면 바로 잡혀가요?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된 거죠. 말하면? 말만 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고 말을 하면서 비난하면 안 잡혀가는데 찬성하면 잡혀가요. 그렇구나. 저희는 그럼 입장을 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쟁 서로 남과 북이 통일 방안 가지고 경쟁하니까 남쪽의 통일 방안만 무조건 옳고 네. 북한의 통일 방안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인정한다거나 찬성한다거나 주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 탄압의 대상이 된 거죠. 어머.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남쪽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저것도 나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하면 바로 제가닥 이제 은팔찌를 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장 남쪽에서 연방제 연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연방제로 바로 통일을 하자라는 게 북한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이 좀 더 쉽게 합의하기 위해서 연방제 전에 단계를 좀 설정을 네네.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1991년, 드디어 이제 90년대로 넘어와서 91년 1월 1일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 더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쉽게 합의하기 위해서 네.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네.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이는 단계적 방식도 협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약한 네. 연방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흐름을 쭉 보면 80년대 이전에 이제 60년대부터 나왔던 연방제라는 건 이 과도적 단계였고 네. 연방제 이후에 완전 통일 단계를 설정을 했다면 네. 80년대부터는 이 연방제 자체가 완성된 통일 단계였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또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넘어온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나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시처 아니냐, 네. 같은 개념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 2000년 10월 6일 날, 네.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네. 평양시 보고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네. 1991년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그 단계적 방안이 바로 네. 낮은 형태의 연방제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91년도에 처음 나왔다는 걸 네. 이제 암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고 6.15 공동선언 나왔고 네. 통일 방안도 합의가 됐고 네. 이 합의된 통일 방안은 남과 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하자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네. 무슨 어떤 단계를 두자는 거냐? 네. 이걸 알아야겠죠. 그 북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네. 남북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같은 현재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자. 네.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내오는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자.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네. 연합제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다만 그 위에 공동의 기구를 내놓자. 라는 건데 이 공동의 기구는 할 일이 없죠. 생각해보면. 할 일이 없어 보이네요. 네. 남북의 정부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 같은 느낌? 그렇죠. 거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남북 경협이라든가. 네, 그런 거 조절하는. 네네네. 문화교류.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연합제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름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사실 있어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자, 통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했다고 봅시다. 네. 유엔에 네. 유엔 대사를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북의 외교권이- 정부가 그대로 외교권을 행사하자라고 했으니까 남북에서 따로따로 유엔에 유엔 대사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나라는 여전히 두 개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연합이죠. 유럽 연합 같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거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아야 된다고 북한은 주장할 것 같긴 한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북한 내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논문 중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남북이 따로따로 유엔 대사를 파견하되 네. 남북 이 통일 정부에서도 한 명을 더 파견한다. 근데 이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다. 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하고도 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온갖 나라들과 수교를 다 맺어놨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도 대사들을 다 따로따로 보내면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고 주미 북한 대사관이 따로 있으면 이게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합쳐야죠. 네. 그래서 합쳐놓고 합치되 대사는 따로따로 파견하고 상징적인
이 통일 정부 대사를 또 파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아, 그런 얘기들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연방제와 연합제의 가장 큰 차이는 대외적으로 볼 때 저게 하나의 나라냐 두 개의 나라냐 네, 그 차이. 이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미국, 러시아, 독일 네. 이런 나라들이 연방제 국가거든요. 네. 연방제 국가가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국가죠. 네, 하나의 국가죠. 미국이 52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연합 같은 경우는 국가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아세안, 독립국가연합 이런 데들이 이제 국가연합인데 네. 여긴 하나의 국가로 인정 안 하죠. 네. 아, 저 궁금해서 그런데 아세안과 유럽연합은 알 것 같거든요. 네.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 어떤 건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세안은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이 국가연합을 만든 거예요. 한국도 들어가 있나요? 한국은 동남아시아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아, 네. 여기가 이제 그 아세안 회의 같은 거 하면 이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 그 상당히 가까운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참관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합니다. 아, 근데 왜 가나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네. 남의 행사에 왜 가지? 그러니까. 참관으로 가는 거예요. 왜 참관하러 가죠? 밀접하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네.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런 거죠. 참관이구나. 네. 그럼 독립국가연합은 어떤 거죠? 독립국가연합은 옛날에 소련 있잖아요. 네. 소련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거기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국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나라들이 서로 국가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 빼고 나머지? 네, 그렇죠. 어떤 나라들 있나요? 이름들이 다들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뭐, 맞아. 벨로루시, 네. 뭡니까, 구루지아, 네. 구루지아는 조지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무튼,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나라죠? 그쵸. 그건 많이 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어쨌든 여기는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였던 거잖아요. 네. 소련이라는. 네. 그러니까 서로 공통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하나로 묶였죠. 네. 어쨌든, 네. 정말 뭔가 북한의 통일 방안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통일 방안은 참 좋은 게 뭐 있을 수 많고 뭐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통일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북한의 역대 통일 방안을 좀 종합해봤을 때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을 좀 합쳐가지고 좀 문경환 기자님께서 연구를 쭉 하시면서 어떤 특징 등이 좀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는지 네.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통 이런 걸 네.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항상 민족. 세 가지? 예, 우리 민족이 삼을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이름도 다 세 글자잖아요. 김혜민 세 글자죠. 예. 삼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예, 네.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예.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북한의 통일 방안이 계속 변화했다는 거예요. 예. 시대와 환경, 조건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다. 그러니까 네. 고정불변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북한은 한번 연방제 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연방제 이런 예. 것 같지만 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연방제라는 표현은 쓰지만 네.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크게 변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없는 예. 그런 연방제였고 예. 그다음에 연방제는 과도적 단계고 실제로는 총선거를 하자는 거였다면 예. 이후에는 이제 연방제 자체가 완성된 단계였고 예. 그다음엔 또 연방제로 가기 위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또 제시를 하고 네.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제시를 했다는 거고 네. 또 이 참 특이한 게 저도 이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북한에서 연방제를 네. 영문으로도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엔에도 이런 걸 제출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에 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페더레이션은 원래 연합이거든요. 페더레이션이 연방이에요. 콘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렇죠. 차이네요. 예. 콘이 들어가면 연합이고 콘이 빠지면 연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의 FBI 있잖아요. 네. FBI F가 페더레이션이에요. 네. 연방 경찰. 그리고 연방준비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은행. 그렇죠. 예, 그것도 페더레이션이 들어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FRB 이렇게. 예. 연방은 페더레이션이니까 당연히 북한이 이제 뭐 고려 연방제 그러면 코리아 페더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아, 북한에 물어볼 수가 없구나. 네. 근데 이제 뭐 방북했던 사람들 얘기라든지 뭐 그냥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연방제는 연방제지만 상당히 이렇게 완화된 그러니까 연합제에 가까운 연방제고 또 한국에서도 연방제의 거부감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컨페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아, 영어로라도. 네, 그런 것 같다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거면 이름도 그냥 연합으로 바꾸지. 왜? 근데 영어만 이제- 딱 바꿨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연합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국가연합이 딱 떠오르고 아. 그러면 이게 통일은 아니다. 국가 간의 그냥 연합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글로라도 연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 네.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 통일되면 물어보죠. 설마 이게 뭐 번역 오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번역 오류면 너무 충격적이다. 북한이 영어를 못해서 번역 오류. 아, 네. 네. 뭐, 네. 네, 넘어가죠. 지금 별로, 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북의 통일 방안이 네. 내용상에서 실제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따라서 이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연방제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내용을 바꾼 건 한국 정부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바꿨던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랑 네. 이 협상하기 위해서 연합제안과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이제 2000년에 6.15 공동선 나왔을 때 그 김근식 교수가 네.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이라는 그 글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이 과거 중앙 집권적 연방으로부터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연합적 성격의 연방. 아. 이게 이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남이나 북이나 표현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으면 네. 이거 사실 그냥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무슨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거나 뭐 더 막 자기들의 통일 방안을 개발하거나 이런 네. 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미 충분하고 네. 이 나왔던 통일 방안을 어떻게 공통성을 살려서 하나의 통일 방안으로 만들 것이냐. 네. 이 논의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선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것만 되면 사실 통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통일 방안을 보고 남쪽의 통일 방안을 봤을 때 비슷하다. 내용상 또 비슷하고 충분히 합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막 갑자기 미래가 밝아지네요. 네. 갑자기, 네,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뭐 통일 방안 얘기는 이제 쭉 다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 언론사니까 북한의 통일 방안을 소개한 거잖아요. 네, 북한 언론사는 아니고 북한을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네, 북한 소식을 다루는 언론사니까. 네, 그래서 다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왜 북한의 통일 방안만 소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북한의 소식을 다루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고 남한의 통일 방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저희가 소개 안 하는 게 좋겠죠? 저희는 한국 언론사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네.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그 전두환 시절부터 나와가지고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었고 이렇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오고 나서 네.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3단계 통일 방안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국가연합, 국가연방,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통일, 네. 뭐 이런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을 내놨었는데 그걸 집권하고 나서 공식 통일 방안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통일 방안이 공식적인 네. 통일 방안.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마지막이고 마지막.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당연히 이제 6.15 공동선언에 합의된 통일 방안이 자신들의 이제 공식 통일 방안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또 그걸 공식화한 단계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통일 방안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이 뭐냐? 네. 라고 하면 누구도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한 네. 상황인 거고 네. 가장 근접한 건 그냥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그냥 연합제라는 거예요. 네. 연합제를 통해서 통일의 단계로 가서 체제 통일을 하는 네. 이런 방식입니다.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네, 어쨌든. 1분 요약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오늘까지 이어가지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방송을 좀 네,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